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로막 김형원입니다. 지금은 9시 43분인데요 10월 4일입니다 지금 전주역으로 손님을 모시러 가는 길인데요. 손님은 2009년식 산타페 더스타일 EVGT 엔진을 얹은 차량을 가지러 오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입니다. 10시에 이제 KTX로 도착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픽업을 하러 가는 길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블로그를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아내가 좀 갑자기 아프기도 했고, 또 한동안 뭐랄까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블로그에 차량 광고를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3년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이 제가 올려놓는 포스팅, 또 포스팅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참 사람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차를 좀 부탁하고 싶다, 차를 처분하고 싶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차를 가져오기도 하고, 차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광고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블로그 글을 제가 읽어봐도 다음 편이 궁금하고 이렇게 참 재미있게 글을 썼었습니다. 또 주제넘게도 중고차 블로그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 블로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전주라고 100m 앞에서 시속 7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전주라고 하는 곳이 시장 규모에 비해서 매매 단지가 엄청 많고요. 매매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큰 기업이나 또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안에서, 이 전주라는 이 작은 시장 안에서 생존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카로 차를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엔카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글을 적었고, 매우 솔직한 글들을 적었기 때문에 엔카로 차를 많이 사실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하면서 사실 엔카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 좀 돼봐야겠다. 중고차로 온라인에서 나름대로 블로그를 유지하면서 꽤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성격상 막 중고차 일한다고 막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놓고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동차 블로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블로거들의 모임에도 가입이 됐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자동차 블로거 모임들에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친분을 깊이 쌓은 동생들도 있고, 형님들도 계시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그렇게 활성화되게 잘 유지를 해왔어요. 또 제 글을 늘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독자분들도 쭉 계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제넘게 자동차 블로그면 뭐 자동차 관련된 얘기나 좀 하고, 뭐 가끔 뭐 음식점 얘기나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민감한 시기에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2편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공개로 돌려놓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 당시 정권의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부분의 기사들이 이렇게 실리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하루에 뭐 보통 한 2,000명, 3,000명 오던 블로거가 이제 물론 많을 때야 뭐 6,000명, 10,000명까지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랬던 블로그가 느닷없이 하루에 막 11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다녀가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죠. 그러나 닥쳐올 후폭풍을 몰랐습니다. 야, 이렇게 내 글을 읽어주는 분들이 많고, 이런 그 아들을 둔 아빠의 심정을 담은 그 글이 이렇게 공감을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느닷없이 자고 일어나면 보통 방문객이 1,000명 정도는 들어와 있었는데 10명 들어와 있는 겁니다. 10 몇 명 들어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500m 앞에서 시속 70.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블로그 당시에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말하자면 저품질을 맞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의 그 세월호 관련된 그 2개의 포스팅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하자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방문객이 뭐 한 300명 내외 이렇게 오게 되는데, 처음에 블로그를 접을까 하다가 그래도 정말 매일같이 찾아주시는 그 300명이 계시기 때문에 블로그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블로그도 더 망했는데 뭐 내가 이거 이제 얼마나 뭐 여기다 저기 하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차량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량 가격을 올리거나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광고식으로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차량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차 사진만 올리고 그냥 설명글 좀 잠깐만 적으면 포스팅이 하나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팅을 안 하면 되게 허전하고, 포스팅을 그냥 그전처럼 하자니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뭔가 그 글을 써 내려가야 되는 어떤 그 정신적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런데 쏟을 만한 에너지를 가질 만큼 이제 블로그에 대한 애정도 사실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쓰면 뭐해, 이렇게 매일같이 쓰는데도 300명 밖에 안 오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회의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필요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하게 됐죠. 유튜브 한 지는 벌써 7개월 됐는데요. 사실 뭐 그냥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이거 어떻게 뭐 영상을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뭐 자막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혼자 그냥 오로지 아이폰 하나 들고 그냥 하는 건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곧 6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올린 이 영상들을 재밌게 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서울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뭐 유튜브 자체로 판매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제가 모블 2.0이라고 하는 자동차 블로거 모임에 속해 있었고, 거기서 알게 된, 그래서 전주에서 제가 한옥마을에서 행사를 할 때도 내려왔었던 우리 그 후배 부자간이 오늘 차를 좀 가지러 내려옵니다. 그 친구는 그랜저 IG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캠핑도 다니고 또
제주씨가 좀 사용하는 용도로 해서 전에 탔었던 산타페기도 하고, 그래서 산타페를 부탁을 해서 이제 10시에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주역 앞에 이제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픽업을 해서 가서 이제 차를 보여줄 건데, 과연 차가 마음에 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연식 대비 주행거리, 가격, 뭐 사고 유무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볼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택의 마술사 승업이 형에게 광택을 새로 내 가지고 어제 첨단용품에 갖다 놨다가 지금 뒷유리 썬팅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탠바이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우리 후배가 차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주역에 곧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중고차 딜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차 가지고 움직이는 일인데요. 손님을 이렇게 픽업하러 가기도 하고, 차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계약해둔 차를 가지러 가기도 하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있습니다. 재미있게 뭐 하루하루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요.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글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늘 연락 주시고요. 필요하거나 또 궁금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좀 상식 밖의 그런 질문을 하셔서 좀 기운 빠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뭐 화내지 않고 잘 응대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전주역입니다. 전주역이고요. 전주역이 오고 가는 길들도 개보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데요. 예, 전주역에서 10시에 KTX를 타고 도착하는 후배 부부를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중고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또 관심 분야가 해당되는 차량들이 올라올 때는 기꺼이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꺼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뒤에 붙은 산타페가 이제 오늘 서울에서 후배가 와서 가지고 가게 될 산타페인데요. 지금 이제 그 뒷바퀴에서 약간 타이어 소리가 올라오는데 당사자는 못 느껴요. 근데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만져보니까 날이 조금 슬랑말랑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날이 서겠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제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아서 지금 뒷바퀴 타이어 2개 바꾸러 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갈아라고 맡겨놓고 이제 점심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아유 촌스럽게 전주 원조 콩나물밥이 먹고 싶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맡겨놓고 콩나물밥 먹으러 가서 점심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어집에서 아예 타이어 교환한 채로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고, 저는 또 오후에 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멀리서 그래도 형이라고 이렇게 믿고 모든 걸 위임해서 결정해주고, 그리고 차를 가질러까지 와준 동생에게 감사하고요. 지금 어저께 올렸던 카렌스도 경기도 포천에 계시는 여성분께서 남원이 친정인데 이렇게 조금 여러가지 용도가 있으셔가지고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그것도 차 그냥 영상으로만 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차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중고차 딜러로서의 일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